검찰 2기 특수본의 입장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잠정적으로 3월 말까지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만든 거죠. 예, 하겠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수사하기는 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은 더 부담감이 사실은 없어진 거죠. 본인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이 더 필요 없게 됐다고 봅니다. 이제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나갈 길은 이제 명백하다 이거죠. 법적인 투쟁, 이걸로 이제 가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부담감 갖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더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도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검찰 개혁이 하도 되고 검찰도 지금 특검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특검 수준으로 좀 해야지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좀 진행될 확률이 크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런 얘기의 결론은 본인은 억울하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얘기는 검찰 1기 특수본이 했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그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니까 검찰하고 한번 떠보자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인,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 또 출국 금지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고 반성한다. 이런 모드였으면 검찰로서는 참 난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인데. 오히려 진짜 검찰로 있을 때는 그렇다면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네, 마음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만약에 예. 잠깐만요. 예. 검사의 관점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 대통령이 서울지검 특수본이 대면조사 날짜를 잡읍시다. 출두를 하십시오. 출두 문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불러서 출두 소환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제3의 장소. 이 둘 중에 하나를 분석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시까지 나오시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지난번 특검 조율처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사실상 흐지부지 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부인할지 여부. 세 번째, 혹시 우리 국민들 중에는 그냥 타고 도망갈까 봐. 출국금지. 출국금지 문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출국금지. 요 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장황하게 좀 해 주시죠. 저 간단 명쾌가 장황하게. 저의 장점이 이렇게 오늘 시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검찰에서 그거 가지고 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검찰청입니다. 이거는. 소환. 네. 지금은 자연인 박근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얼마나 사실은 검찰과 특검을 농락을 했죠. 네. 네, 몇 번이나 가서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 그런 상황. 그리고 결국은 헌재에서도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게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헌법소의 의지가 의지가 없다. 예, 이거 헌법 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의 소환 조사에도 나지 않는 거. 네,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장소를 가지고 오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무슨 제3의 장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소환 조사다. 네, 무조건 검찰청 소환 조사입니다. 그건. 포토라인을 세울까요? 그거는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죠. 고민해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포토라인에 네. 세울 것인지 아닌가. 그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장소가 다른 제3의 장소가 될 확률은 없다. 좋습니다. 네, 그건 두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의 문제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이제 변호인을 또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도 자기를 한 훌륭한- 의뢰인들을 쓴다고 훌륭하신 하면 분들이라.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좀 정말 세게 한번 세게 한번 뿜으세요 좀. 잘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 엑스맨들을 쓰면 안 되죠. 네, 엑스맨들. 엑스맨들을 비교적 쓰면 안 셌습니다. 돼요. 엑스맨들. 네, 엑스맨들 예. 쓰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들. 예. 네.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그분들 저기 친박 집회 나가가지고 이 태극기 달고 이렇게 폼 잡고 마이크 잡고 모자 탁 그 미국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김모 변호사. UCLA
DLA에서 그거 쓰고 뭐 폰 항의를 잡는 거. 했다는 그런 말이 예, 있습니다. 그 재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쓰면 안 된다. 김평우 변호사. 자, 그런데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좀만 기다리세요. 자꾸 왜냐하면 오늘은 백혜련 데이입니다. 왜? 와, 그 반응이 네,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띄워줄 때 확실히 띄워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나오라 하는 날 안 나온다. 한두 번은 저는 소환장을 한두 번 정도는 좀 조율을 할 거다. 거라고 그럼에도 봅니다. 불구하고 이게 안 맞. 끝까지 근데 거부한다. 한 경우에? 두 번 정도는 저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래도 두 번. 안 된다. 근데 3세포는 아니다. 3세판 아니다. 네. 그럼 뭐 3세포는 아니면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죠. 체포영장 청구할 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출금은 조율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비행기 타고 날르면 안 돼. 그런데 출금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그렇죠. 한번 보이지만 해보자는 거니까.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거든요. 이건 그러면 자기가 소수의 지지자라도 모아서 그 힘을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정치적 세력의 구심으로서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런데 나갈 이유가 만약에 없다. 여기서 출국을 해버리면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분석이 맞는데 나갈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나 만분절이라도 그래가지고 진짜 날라가셨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낭패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출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는 출국 금지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이런 중요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가능성이 빵이잖아요, 기본 빵. 없다 하더라도 거의 출국 금지를 왜냐하면 합니다. 그 출국 금지는 혹시. 본인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냥 걸어.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날라버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반이 여긴데 삼성이라는 그 기반을 버리기 전에는 해외에 도피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출금을 하죠. 네, 그래서 이 기본 절차에 어떻게 보면 가깝죠. 맞습니다. 만에 하나 진짜 출국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자, 이제 말하고 싶어서 이제 완전히 지금 이만치까지 올라오신 우리 우리,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네, 그러세요. 그럼 생각나는 대로. 네.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우리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얼굴도 이게 다 우리 배근님 덕분인 것 네. 같아요. 오늘 화사해가지고. 기운이 오죠. 아, 제가 보니까 네. 너무 막 네. 기운이 오고. 그게 아닌 거 우리 수혜 다 알죠. 네. 열심히 하시죠. 뭐. 자, 해보십시오. 예. 이게 검찰이 분명히 아까 어제 그 메시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를 자기들 스케줄에 의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부담은 줄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3월까지 얘기한 거는 4월로 넘어가면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조기 대선이. 그렇습니다. 4월 들어가 가지고는 검찰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한다면 3월까지예요. 3월까지 좀 더 대면 조사하려고 제가 예상하기에 그럴 수 있는데 전 대통령 얘기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저는 법정투쟁? 이분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어떤 식으로 날짜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특검의 조사를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분이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순순히 나갈까? 저는 안 나가는 쪽에 더 무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어본 거죠. 강제 구인해서 체포영장을 강제 구인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싶어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이게 되게 동의를 우려될 해요. 부분인데 네. 이게 이미 뭐 3월 말 4월 말까지 삼성동 자택 부근은 친박 지지자들 이분들이 집회 신고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 탄핵 전부터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자, 그 대목에서.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지금 우리 한민수 기자님이 오랜만에 아주 예리한 오랜만이 아니구나 늘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십시오. 김진태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넘겨라. 이 얘기는 다음 정권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은 아마도 야당으로 저희 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기 정권에 넘기라는 얘기는 차기 정권의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하겠다. 정책 거래라든지 또는 딜을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줘가지고 그렇죠. 예. 정치적 희생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켜가지고 부담을 왕창 줘가지고 뭔가 받아내려고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을 면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로 지금 3월 달이 오늘이 3월 13일입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 문제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남아있는 수사가 지금 여타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죠. 우병우에 대한 우병우 재수사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우리 뭐 매주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 감안하면 아까 한민수 기자님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할 것이다. 저는 3월 중에 못 건널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그럼 수사 중단해야 됩니까? 그거는 기자로서 아닙니다. 이제 판단을 이제 하고요.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나왔듯이 실제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들어 있는 순간 본인이 나와서 걸어 나오지 않으면은 강제구인이라는 거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정치적 사안도 지지자들이 올라와서 당사에 약간 시쳇말로 들어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막으면은 그거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아주 극렬하신 분들은 뭐 목숨을 내놓겠다고 뭐 순교를 하겠다는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강제 구인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제 메시지를 쭉 보면은 우리 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본인의 그 세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대선까지 꾸준히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박근혜 시즌 1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승복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서 탄핵 국면은 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시즌 2 뭐 대선 경선이 시작되고 뭐 이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완전히 불복으로 가고 거기다 더 나가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수사가 결국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불러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가야 되는데 삼성동 자택을 그 열혈 지지자들이 그냥 들어 누워서 지키고 있을 때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연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충분히 어제 메시지를 봐서는 능히 그럴 만하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 정치적 영향력 벌써 보십시오. 뭐 물론 조원진 의원이 나와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조직은 누구, 수행은 누구, 현역 의원들이에요 이름들이. 그리고 뭐 맞습니다. 총괄은 누구, 네. 라인업을 짠 거 아닙니까? 라인업을 짰죠. 거기에다가 무슨 국민저항운동본부인가요? 그분들은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지금 확보해놨어요. 뭐 창당하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주변에서 나오듯이 상당히 복잡한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시즌 2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 박근혜라는 어떤 그 정치적 소용돌이가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모순이 마감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자, 얘기는 검찰 1기 특수본이 했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그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니까 검찰하고 한번 떠보자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인,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 또 출국 금지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고 반성한다. 이런 모드였으면 검찰로서는 참 난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인데 오히려 이번 주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시까지 나오시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지난번 특검 조율처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사실상 흐지부지 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부인할지 여부. 세 번째, 혹시 우리 국민들 중에는 그냥 타고 도망갈까 봐. 출국금지. 출국금지 문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출국금지. 요 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장황하게 좀 해 주시죠. 저 간단 명쾌가 장황하게. 저의 장점이 이렇게 오늘 시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요번에는 검찰에서 그거 가지고 검찰 2기 특수본의 입장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잠정적으로 3월 말까지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대면 만든 조사. 거죠. 예, 하겠다 조사를.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수사하기는 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은 네, 저 더 부담감이 사실은 없어진 거죠. 본인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이 더 필요 없게 됐다고 봅니다. 이제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나갈 길은 이제 진짜 검찰로 있을 때는 그렇다면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네, 마음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만약에 예. 잠깐만요. 예. 검사의 관점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 대통령이 서울지검 특수본이 대면 조사 날짜를 잡읍시다. 출두를 하십시오. 출두 문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불러서 출두 소환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제3의 장소. 이 둘 중에 하나를 분석을 해주시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 빠른 하다 이거죠. 법적인 투쟁. 이걸로 이제 가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부당함 갖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더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도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검찰 개혁이 하도 되고 검찰도 지금 특검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특검 수준으로 좀 해야지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좀 진행될 확률이 크다. 자, 그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런 얘기의 결론은 본인은 억울하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